형식은 오늘도 어김없이 부모님의 국수집에서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집안일을 거드는 게 더 맞는 것 같았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수 냄비 앞에서 면을 삶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일상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형씨가 3번 테이블 추가 주문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어요. 형식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눈에 띄는 손님이 한 분 있었죠. 모퉁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였어요. 벌써 몇 달째 거의 매일 오시는 단골이셨는데 항상 혼자 오셔서 묵묵히 국수를 드시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형식이 물을 따라드리며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여기 국수가 참 맛있더라고.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보는 것도 좋고 말이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 정도였는데 점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진영이라는 이름이었고 과거에 특별한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아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단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 말이지. 형식은 그저 웃으며 들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의뢰하시는 옛날 자랑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대단하셨겠어요. 형식의 반응은 정중하지만 반신반의하는 투였습니다. 진영이 할아버지도 그런 반응이 익숙한지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듯 했어요.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할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습니다. 형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글쎄요, 그냥 그저 그래요. 공부는 잘 안 되고 친구들과도 그럭저럭이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학창 시절이란 게 다 그런 거란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형식은 진영이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할아버지가 오시면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때로는 흥미롭고 때로는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비록 과거 특수임무 이야기는 그냥 농담으로 들렸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관심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형식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형식은 집에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탓에 특별히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투명 인간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쉬고 있던 형식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돈 안 가져왔다고?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의 주인은 학교에서 유명한 불량무리 중 하나인 태수였어요. 형식이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보니 같은 반 친구인 민호가 벽에 몰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에도 내성적이고 약해 보여서 이런 일에 표적이 되기 쉬운 아이였죠. 정말로 없어. 용돈도 며칠 전에 다 써버렸고.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와 그 무리들은 비웃으며 민호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가져와. 내일까지 5만 원.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형식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야, 그만해. 형식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놀란 듯 돌아보더니 비웃었어요. 이게 누구야? 국수집 아들 아니야? 민호 괴롭히지 마.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 형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그 무리들은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듯 했어요. 오, 의리 있네? 그럼 내가 대신 내줄 거야? 태수가 형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해졌어요. 형식은 혼자서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주먹 다짐까지는 아니었지만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형식도 타깃이 되어버렸죠. 내일부터 너도 챙겨줄게. 태수의 말에 형식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식의 학교 생활은 편하지 않게 되었어요. 태수와 그 무리들이 틈만 나면 시비를 걸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협박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졸업생 일진들이 개입한다는 소문이었어요. 형, 학교에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서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들렸거든요. 형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불편했지만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불량 학생들이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날은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뛰어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국수집에서 일을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올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런 형식의 모습을 진영이 할아버지가 눈치채셨을까요? 형식아,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형식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형식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소보다 일찍 나온 형식은 지름길로 가려다가 동네 공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 시간이라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벤치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저기 온다.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돌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수와 그 무리들, 그리고 처음 보는 나이 많은 형들까지 총 6명이 형식을 둘러쌌거든요. 어디 가려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식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보는데. 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형들 소개할게. 우리 졸업한 선배들이야. 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졸업생들은 형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이게 그 국수집애야? 생각보다 만만해 보이는데?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식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은 확실히 정리하고 가자. 앞으로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확실히 가르쳐 줄게. 졸업생 중 리더 격인 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형식은 도망칠 틈도 없이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꼿꼿이 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줘.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형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우리 태수한테 대들었잖아. 그게 잘못이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보였어요. 산책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영이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시고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오셨습니다. 불량 학생들도 할아버지를 발견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형식이 급하게 말했지만 진영이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단호했어요. 태수가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애들끼리 해결할 일 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형식은 할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젊은 불량배들 앞에서 연로한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할아버지까지 다치실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진영이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형식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공원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진영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평소 국수집에서 보여주시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량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 진짜 웃기네. 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애들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시며 형식을 보호하듯 서셨어요. 졸업생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할배. 비켜. 진짜 다친다? 협박의 톤이 점점 거세졌어요. 다른 놈들도 하나둘씩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6명의 젊은 남자들이 연로한 할아버지 한 분을 위협하는 모습이었죠. 이 늙은이 노망난 거 아냐? 그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설치는 거야? 형식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치실까봐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위험해요. 제발 가세요. 하지만 진영이 할아버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것들이 어른 앞에서 예의가 없구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지만 불량 학생들에게는 그냥 노인의 허세로 들렸을 뿐이었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졸업생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경고야. 안 비키면 정말 다쳐도 몰라. 위협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서시면서 옷이 약간 찢어졌는데 그 사이로 커다란 흉터가 보였어요. 가슴팍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깊고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칼에 찔린 것 같기도 하고 총상 같기도 한 흉터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불량 학생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흉터들은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야생동물을 마주한 것 같은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어요. 집에 가거라.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칼을 든 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당황하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평소 자신들이 무서워하던 졸업생 선배들조차 할아버지 앞에서는 확신을 잃고 있었어요. 공원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워졌고 형식은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뭔가 이상한데?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 진영이 할아버지가 움직이셨습니다. 그 움직임은 연로한 할아버지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칼을 든 불량 학생이 위협하려던 찰나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아! 칼을 든 놈이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어요.
할아버지는 떨어지는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날려버리셨습니다. 다른 불량 학생들이 당황해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태수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할아버지는 몸을 살짝 비키며 그의 팔을 잡아 땅에 넘어뜨리셨습니다. 격투기 기술도 아니고 무술도 아닌 그보다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몸에 밴 본능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졸업생들도 하나둘씩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절제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과도한 폭력은 사용하지 않으시면서도 누구도 다시 일어나서 덤빌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무력화시키셨죠. 형식은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국수집에서 보던 그 할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어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기였고 눈빛 하나가 압박이었습니다. 그동안 농담처럼 들렸던 특수임무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불과 몇 분 만에 6명의 불량 학생들이 모두 땅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겁에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숨도 크게 차지 않으시며 그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일어나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불량 학생들은 떨면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잔챙이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힘이라는 건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쓰는 거지,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란다. 태수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주먹과 칼이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이 아이를 건드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 할아버지가 형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두어라. 너희가 정말 강해지고 싶다면 말이다. 불량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공원에는 할아버지와 형식만 남았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지만 형식은 아직도 방금 본 장면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형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특수임무를 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형식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지금은 그냥 국수를 좋아하는 할아버지란다. 공원에서 돌아가는 길 형식은 할아버지 옆을 걸으며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이 꿈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으시며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놀랐지? 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형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자신의 무력함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형식을 바라보셨어요.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좋다. 하지만 진짜 강함이 뭔지 알고 있니? 형식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방금 본 할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강함 아닌가요? 힘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란다. 할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구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 그게 진짜 강함의 시작이야. 주먹이 세다고 강한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할 용기가 있는 게 진짜 강함이지. 형식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민호를 도우려 했을 때는 두려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강함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요?
형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란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수집 일 도와드리려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럼 내일부터 새벽에 함께 체력 단련을 하자. 5시 반에 국수집 앞에서 만나자. 할아버지의 제안에 형식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다음 날 새벽 형식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국수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마음은 설레고 있었어요. 정확히 5시 30분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젊어 보이셨어요. 좋아, 시간 잘 지키는구나. 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뛰어보자. 강함은 기초 체력에서 시작되거든. 그렇게 두 사람의 새벽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찼지만 할아버지는 형식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뛰어주셨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해. 할아버지의 조언이 형식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형식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국수집 일을 할 때도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고 할아버지와의 새벽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의 새벽 훈련이 지나면서 형식에게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진 것은 물론이고 걸음걸이부터 달라졌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에서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운동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형식아, 오늘은 좀 다른 걸 배워보자. 어느 날 새벽 훈련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 말이야. 할아버지는 기본적인 호신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싸움은 피하는 게 최고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언제나 마음가짐을 먼저 강조하셨어요. 힘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학교에서도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형식에게서 나오는 자신감 있는 분위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태수와 그 무리들도 형식과 마주쳐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형식은 또 다른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1학년 후배가 당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식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어요. 그만해. 형식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괴롭히던 학생들이 돌아보더니 누군지 확인하고는 당황했어요. 몇 주 전의 형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왜? 너도 맞고 싶어? 한 명이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후배 놔줘. 형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버틴다면 물러서지도 않을 각오는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괴롭히던 학생들이 먼저 물러났어요. 형식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겁을 주거나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확신에 찬 당당함이었습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고마워요, 선배. 후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식은 미소를 지으며 후배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런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학교 전체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태수를 비롯한 불량무리들의 기세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함부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졸업생들도 더 이상 학교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의 훈련이 끝나고 국수집에서 일을 도울 때면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몸이 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단해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런 형식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많이 달라졌구나. 할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강함이 뭔지 알겠지? 졸업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 형식은 국수집에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영이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수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모퉁이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따라 할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온화해 보였어요. 형식이 다가가 인사를 드리니 할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앉아보거라. 할아버지, 곧 졸업이에요. 형식이 말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학교 생활이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참 빨리 흘렀구나.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야.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형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특수임무하셨다는 말씀을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차를 한 모금 드셨어요. 그때는 정말 필요한 순간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형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걸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거든요. 이제 자신감 좀 생겼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습니다. 형식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자신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회피보다는 당당함이 앞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형식이 대답했습니다. 힘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쓰는 거라는 말씀, 진짜 강함은 올바른 일을 할 용기라는 말씀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너라면 잘 해낼 거야. 할아버지의 격려에 형식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새벽 운동 함께 해주세요. 형식이 부탁했어요. 졸업 후에도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승낙해 주셨죠. 며칠 후 졸업식 날 형식은 졸업장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수집에서 간단한 축하를 받은 후 평소처럼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이번엔 제가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형식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되어야지. 이제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거란다. 해가 지고 있는 국수집에서 할아버지와 형식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식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할아버지께 배운 진짜 강함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